네, 드디어 고대하시던 마지막 강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어떻게 다 듣지 이랬는데 여기까지 오시다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절이라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절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할 수는 없고 자, 이렇게 절. 네. 자, 마지막 강의 말끔하게 끝마치고 마치 우리가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 화장실에 갔다가 말끔하게 깨끗이 닦고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강의의 첫 번째 내용은 목인데요. 목. 우리 목이라는 것은 보컬 아시죠? 보컬리스트, 보이스 전부 부른다는 뜻이죠. 부른다는 뜻을 갖는 보컬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부르는 게 말이죠.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거지만 뭔가를 불러온다고 할 때는 불러일으키다고 할 때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되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마법사가 아라카다브라 탁 하고 만들어내듯이 부르는 건 결국 불러오는 거거든요. 불러오는 것은 생성의 의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첫 번째 evoke부터 하겠습니다. evoke가 됐죠. evoke라는 것은 뭐냐? 요 앞에 e가 당연히 ex겠죠. 뜻이 벌써 나왔네. 불러내다. 아이 쉽네. 불러내다. 끝났네 뭐. 불러내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웃이잖아. 불러서 안에 있던 게 나온 거라고. 불러내다. 뭘 불러내는 거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던가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던가. 그쵸? arouse 정도의 뜻이죠. arouse, evoke. 굳이 다른 구동사로 표현한다면 call out이면 얼마나 좋겠어. call out이 아니고 call up, 불러오다. call forth, 불러오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실제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른다는 의미의 비유적인 개념으로서 뭔가를 불러와서 뭔가 생기게 한다는 생성의 의미로 쓰이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evoke 됐습니다. evoke는 좀 이따 보겠지만 뒤에서 볼 provoke하고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provoke는 좀 더 자극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감정을 불러온다는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invoke 나왔습니다. invoke. 자, 이제 말이죠. 제가 안 해도 이제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예. 요거 뭐예요? on이지, on. 이거 콜이니까. 뭐야? 콜 오펀이네. 야, 요거는 구동사하고 똑같네. 뭐 외울 것도 없네. 콜 오펀 뭐야? 요구하다. 요구하는 걸 좀 더 간절하게 해봐. 해! 이게 요구지만. 좀 해줘요. 뭐야? 간청 아니야. 호소, 간청. 호소나 간청이나 요구나 뭐가 달라? 예, call for. 예, 요구한다, 요청한다. 이 뜻이겠죠. 요구, 요청. 그게 invoke. 그냥 접두어 어근 결합시키면 구동사와 똑같습니다. 요건 약간 달랐지만 요건 똑같잖아. 예. 그 다음에 provoke 나왔죠? 자, provoke. 자, 아주 많이 쓴 단어죠. provoke.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죠. 앞으로. 물리적으로는 보통 forward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forward보다 forth라고 해도 되겠죠. forth도 앞으로니까. 역시 뭐야? call forth 뜻이 뭐. call forth. 불러오다. 불러내다. 앞으로 불러온다는 얘기죠. 불러온다. 불러내나 불러오나 뭐가 달라. provoke는 좀 뭔가 감정을 상하게 한다. 어노이하게 해서 만들어낸다. 그런 느낌이 좀 강해. 그래서 자극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provoke는 evoke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고 조금 강한 느낌도 있어요. 뭔가를 자극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죠. 위에 것도 다 명사형이 있습니다만 명사형을 알 필요 없는데 요거는 명사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provocation. 자, provocation. 자극이라는 뜻이죠. 자극. 여기서 자극이라는 게 이런 임펄스 같은 자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자극한다 이거죠. 저 새끼가 날 자극해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만들었어. 그런 식의 자극. 이걸 provoke라고 합니다. provocation. 그 사람이 어떻게 괜히 나를 자극할 때 도발이란 말도 써요. 도발. 예를 들면 북한 무슨 집단이 도발을 가해서 뭐 우리가 격퇴했다니 도발한 건 뭡니까? 괜히 자극하는 거지. 이런 의미에서 더 심하게 도발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에 써놨을 텐데. 그죠? 자극, 도발. provocation. 그 다음에 revoke 나왔죠. revoke. 자, revoke 나왔습니다. revoke에서 re는 여기서 back의 뜻이죠. back. 불렀다가 되돌리는 거야. 불러냈던 거를 되돌리는 거죠.
합시다. 에이. 그럼 뭡니까? 접는 거지, 접는 거. 불렀던 걸 다시 접어 올리는 거지. 그럼 뭐야? 철회하다, 철회하다. 철회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보여내면 콜백은 다시 부르는 거니까. 그죠? 되불러오는 거니까 take back 정도. take back. 철회하다. 또는 withdraw. 철회하다. 이런 의미로 revoke를 쓰는 거죠. 자, 되돌린다는 의미니까 원상으로 되돌아간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고 있죠? 이거 revok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주 많이 쓴 단어 vocation 나왔습니다. vocation. 우리가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는 말이죠. 선생님들이 자, vocation과 vacation 비슷하게 생겼죠? 두 개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외우세요. 이랬지만 우리는 이제 다 했다 이거야. 뭐 얘는 vacant에서 나온 비운다는 뜻이니까 학업이나 일을 비운다. 학업을 비운다. 학업을 놓는다. 이건 뭐야? 부름에 응한다. 이런 얘기죠? 콜링이잖아. 콜링. 콜링 사전에 쓰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천직이라고 돼 있어요. 천직. 천직이라는 한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직이 뭐야? 하늘이 주신 직업이잖아. 하늘에 누가 있는데? 서양 개념에는 하늘에 누가 있어? 하느님이 있죠? 하나님이 부름에 응한 게 직업이다. 이런 직업관이야. 콜링, 보케이션이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의미에서 소명이라는 뜻으로 둘 다 써요. 하나님이 특히 나에게 너는 이런 일을 하거라 라고 나를 부르셨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으로서의 직업, 그걸 한국말로 하면 천직이라고. 둘 다 천직의 뜻이 있어. 이게 콜이니까. 콜링. 너무 쉽잖아. 어근도 외우고 이게 동의어라는 것도 외울 수가 있었죠. 이런 식의 종교관, 이런 식의 직업관은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켈빈의 직업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영어로는 켈빈, 자기 나라 말로는 칼뱅. 칼뱅은 기독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중세 때는 돈을 많이 벌고 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부를 축제하는 것이 금욕주의적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는 카톨릭의 지배적인 원리였죠. 근데 칼뱅은 프로테스탄트파로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더라. 이거는 당시 발전하고 있던 부르주아 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죠. 봉건 귀족의 사상이 아니고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 부르주아 계급, 즉 시민 계급의 성장을 잘 표현하고 있었던 사상이고 당시 프로테스탄트가 어떤 계층 계급을 대변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상이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직업. 따라서 이 단어는 겉보기에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한테 비슷하게 생긴 거지. 우리가 이게 부름이고 이게 빈건한 거 아는 사람한테는 이건 헷갈릴 수가 없는 단어가 돼버렸지. 그렇습니다. 이게 어근으로 인한 학습법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거의 형용사형 vocational 나왔죠? vocational 형용사입니다. 직업의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profession 그러면 전문 직업이고 킬러도 profess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occupation도 직업이죠? job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 vocation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좀 숭고한 좀 꼭 짊어지고 가야 될,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식의 천직 개념이 가장 강한 직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advocate 나왔죠? advocate. 이거는 라틴어 advocare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advocaro의 원래 의미는 뭐였냐면 라틴어에서 이런 뜻이었답니다. 노란색으로 써야겠죠? call someone in, 어떤 사람을 불러오다. 뭐로요? 어떤 증인으로 또는 조언자로서. 증인이나 조언자로서 어떤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거 투죠 원래. 자기 방향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의미로 쓰이던 단어가 라틴어 advocare였답니다. advocare. 동사겠죠? advocare. 자기 쪽으로 불러온다. 뭐로? 증인이나 조언자로서 불러온다는 의미로 원래 쓰였답니다. 요거의 과거분사인 advocatus가 있었는데요. 이 과거분사 advocatus는 advocatus겠죠? advocatus. 요건 과거분사인데 뭐 라틴어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요 과거분사가 되면서 제가 여러 번 했죠. 과거분사는 뭐 어떻게 됐네요니까 된 거니까 명사의 의미가 많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 됐냐? 결국 증인의 의미가 됐다는 거예요.
증인을 불러오다, 불러와진 증인. 증인은 내가 그 재판에서 나를 변호하기 위한 증거를 조언해 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나를 결국 변호해 주는 사람은 뭐야? 변호사지. 그래서 에드보카레에서 온 파생어인 에드보카투스가 증인 또는 변호사 이런 의미로 발전한다는 거야. 증인이나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뭐야? 결국 나를 변호하는 거죠. 그래서 advocate라는 동사 뜻이 변호하다. 명사로 변호인, 옹호인. 실제 현대어로 쓰일 때도 법적인 용어로도 씁니다. 이 뜻이 좀 더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게 돼서 옹호자, 지지자, 옹호하다, 변호하다, 변호인 이런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이게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불러들여온다는데 뭘 불러들여오냐? 법정이라는 개념이 떠오르지 않으면 좀 기억하기가 어렵죠. 법정에 날 변호할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옹호, 변호하다의 의미다. 이렇게 해서 어근으로 충분히 외울 수 있는 단어다. 됐죠? 옛날에 그 키아누 리브스하고요.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가 있었죠. 데블스 애드보키트. 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인데. 데블스 애드보키트. 우리나라에서는 악마의 변호인 이렇게 나오는데 데블스 애드보키트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엉뚱한 증언을 하는 놈을 말해요. 사실과 정반대로 어떤 논쟁을 부리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정반대의 엉뚱한 증언을 하는 새끼, 이게 데블스 애드보키트라고 합니다. 왜? 엉뚱한 증언을 하는 새끼는 내 입장에서 보면 악마의 변호인이지. 그 새끼는 선의 변호인이 아니고 사탄을 대변하는 놈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데블스 애드보키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키아누 리브스가 아주 돈을 많이 주는, 이 변호사인데 아주 돈을 많이 주는 그런 변호펌, 로펌에 취직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키아누 리브스 맞나? 하여튼 알파치노는 맞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이 로펌이 마피아의 조직인 거야. 마피아가 탈세를 하는 그 방법들을 연구해서 마피아의 탈세를 돕고 마피아가 무슨 재판을 받으면 거기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조직인 거야. 이미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이걸 과정.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빠져나오지 않은 거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아주 멋진 영화죠. 사람이 공명심 또는 재산 이런 거에 욕심, 탐욕을 갖게 될 때 누구나 다 데블스 애드보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반전이 아주 무서운 영화였는데요. 맨 끝의 장면을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부른다, 불러온다, 불러일으킨다, 불러낸다 이런 식의 부르다의 다양한 비유적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evoke, invoke, provoke, revoke를 갖는 그런 동사들, 명사들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 8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Design must evoke. 디자인은 뭐 다 까먹어도 돼. 접두가 다 까먹어도 돼. 콜만 기억하면 돼. 불러온다. 정서적인 리스판스를 불러온다. 걸업. Music should be able to invoke. 접두가 다 까먹어도 돼. 그냥 콜 그러면 돼. 음악은 뭘 불러와야 된다? Natural emotions. 자연적 감정을 불러와야 된다. 다 까먹어도 콜만 기억해도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se works have provoked a lot of debates. 엄청난 논쟁. 접두어 기억 안 나도 돼. 콜만 기억하면 돼. 그냥. 이런 엄청난 논쟁을 불러왔다. 물론 이렇게 바꿨을 때 똑같은 뜻은 아니에요. forth를 붙여야 되지만 알 때 뭐야 우리가 그냥 불러온다. 말만 통하면 되지. 독해할 땐 독해는 rewriting이 아니니까 말만 통하면 되죠. 어근만 알고 있어도 말은 다 통합니다. To be able to bear provocation. 자, 나를 불러오는 것. 나를 자꾸 뭘 하라고 부르고 불러일으키는 거. 자극, 도발. 자극, 도발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뭐의 주장이다? 매우 위대한 reason. 이성에 의한 주장. 이성의 논증이며 to forgive 있다에 생략된 게 is an argument가 생략되어 있겠죠, 여기? 그것을 용서하는 것은 위대한 정신의 논증이다. 누가 자극을 해, 누가 도발을 해, 참아내는 사람이 이성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게 자극 도발하는 사람을 또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게 위대한 정신이다 이것이. 거의 예수님 같은 말씀하고 있네요. 예수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석가모니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보통 인간이 할 수 있나? 한 대 패고 싶지.
Is there no means of making him revoke his decision? 자, revoke 요거는 revoke만 갖고 안 되죠? 위가 기억나야 되죠? 아, 되돌려. 예. 되돌려. turn back. 결정을 철회하게 만들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It is well. 좋은 일은 어떤 인간이 respect his own vocation. 자기 직업을 존중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자기 직업에 대한 존중이 좀 약하다는 거 내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일본 사람들한테 항상 그 부러운 게 그거야. 자기 직업에 대한 존중이 아마 세계 어느 민족보다 좀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3대에 걸쳐서 5대에 걸쳐서 우동 국물을 만드는 장인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봉건제가 강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장인 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 직업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이 아마 인구의 3%도 안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었는데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면 굉장히 자기 인생에 실망하고 산다는 거 아니야.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 야, 이게 참. 그래서 의사하고 변호사만 물려주고 싶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사회가? 야, 심각한 거야, 이게. 네. 7번부터 8번까지. 너무 우리가 과거에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직업교육이죠.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have made a real difference. 자, make a difference. 너무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make a difference. 차이를 가져오다, 중요하다. 여기 real을 많이 쓰죠. 정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중요하다. make all the difference라는 표현이죠. make all the difference. 정말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다. In the lives of the young people. 젊은이들에게 직업교육을 잘 시켜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사회에 불황하고 거리의 애들밖에 더 되겠어요. 얘는 직업교육이 중요하다. No matter how strongly one advocates lawful obedience to the state and its laws. 좀 어렵네요. No matter how. 아무리 뭐말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하게 어떤 사람이 일반인 advocate가 동사로 썼네요. 옹호한다 할지라도 lawful obedience. 합법적 복종. 뭐에 관한? 국가와 국가의 법에 대한 합법적인 복종을 아무리 옹호한다 할지라도 inevitable, 불가피한 것은, 필연적인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은 unavoidable. 뭐다? Some laws, 어떤 법은 분명히 turn out to 부정사, turn out to 부정사, 뭐뭐임이 판명되다. bad ones, 나쁜 법이라는 것이 판명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법이라든가 어떤 법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법률에는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된다. 이 법을 만든 국가와 이 국가가 만든 법률에 복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쉽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면 분명히 그 법률 중에 어떤 법률은 분명히 악법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국가 법률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는 명제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악법은 어겨서 법을 무효화시키라는 말도 있죠. 악법은 어겨서 법의 효력을 무효화하자. 그게 어떤 건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시민의 당연한 어떤 그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언제? 2006년 10월달 전국연합 지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볼브입니다. 볼브. 자, 볼브라고 되고 또 명사형이 될 때는 V가 탈락해서 볼루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볼브 또는 볼이 되겠습니다. 볼은 뭐냐? 구르는 거래. 구르는 거. 돈다. 롤. 막 굴러. 굴러라. 막 굴러. 그럼 맨 앞에 뭐가 붙었어 이게? 이볼브네. 이볼브. 막 굴러. 이볼브가 나왔습니다. 이볼브 하면 딱 진화가 떠오르는데 원래 뜻은 진화가 아니죠. 또 진화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 E는 우리 아시다시피 EX에서 X가 탈락한 거니까 아웃이죠. 굴러서 뭔가 펼쳐내는 거죠. 아하. 감겼던 거 있죠. 뭔가 감아놨던 게 있죠. 감아놨던 거를 감았어. 카페트라고 생각해봐. 돌돌 말았어.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아웃하는 거니까 펼쳐내는 거지. 알겠죠? 어는 반대 동작이잖아. 아하, 요게 롤이니까 돌돌 말았던 거를 다시 아웃 하는 게 이볼브야. 그럼 뭡니까? 펼치다죠. 펼치다. 펼쳐낸다고 해봐. 펼쳐낸다. 뭔가를 펼쳐내는 거는 접는 게 아니고 전개하는 거지. unfold.
접는 거에 반대 동작. 펼쳐내는 게 전개잖아. 그죠? 접었던 어떤 뭘 만들었어요. 접어서 상자를 만들었어. 이걸 펼쳐내면 뭐야? 전개도라 그러잖아. 전개도. 다 연결되는 얘기죠. 네. 거기에서 진화한다는 의미가 나중에 19세기에 추가하게 된 거죠. 왜? 펼쳐내는 거는 결국 전개가 되고, 전개한다는 것은 서서히 뭔가가 진보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물학적 의미의 진화한다는 의미가 생기게 된 거죠. 원래 evolve란 단어 또는 이것의 명사형인 evolut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로 처음에 쓰인 것은 책을 펼친다는 뜻인데, 책을 펼친다. 지금 책을 펼치는 거는 감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옛날엔 책이 이렇게 안 생겼죠? 중세 때는 책을 어디다 썼어요? 서양이. 양피지에다 썼지, 양피지. 양피지에 쓴 다음에, 이게 양피지라고 생각해봐. 양피지를 돌돌돌 말아갖고 여기 실을 묶고 요렇게 보관했죠. 요게 책이야. 이게 롤이야, 롤. 롤을 풀어! 책을 전개하는 거잖아. 그래서 펼친다, 전개한다. 이게 책으로부터 일반화된 것으로 쓰이니까 어떤 사태를 전개시킨다. 사태를 전개시키는 건 결국 발전의 개념으로서 진화 개념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거야. 이해가죠? 19세기에 이 에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진화론의 중심으로 세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윈이죠. 찰스 다윈.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다윈은 말이죠. 그 유명한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evolution 또는 evolve라는 단어를 그 긴 책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썼답니다. 그것도 책 맨 끝에 맨 끝 문단에서 evolution이라는 말을 딱 한 번밖에 안 썼대요. 진화 이론을 창시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윈이 진화라는 말을 싫어했다는 거야. 안 썼다는 거야. 책 전체에서는 이 사람이 무슨 표현을 많이 썼냐면 descent with modific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모디피케이션 알죠? 변경? 모드 기억나시죠? 모드, 웨이, 매너.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가 뭡니까? 이게 변형이죠, 변형. 변형. 또는 돌연변이 같은 거. 변형에 인한 유전이죠. 유전자 변형에 의한 유전이란 말을 주로 썼지 에볼루션이란 말을 안 썼다는 거야. 다윈은 왜 에볼루션이란 말을 쓰기 싫어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윈 전에 이미 광범위하게 쓰던 말, 18세기에서부터 생물학에서 쓰던 말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쓰던 말을 쓰게 되면 독창적 이론이 아니죠. 또 과거의 이론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비슷한 이론인 줄 알잖아. 뭔가 과학사의 혁명이란 것은 언어혁명을 동반하죠. 양자역학이란 게 생기기 전에 퀀텀 미케닉스란 말이 어디 있었어? 없었지. 새로운 말을 창안한다는 것은 새로운 이노베이션 오브 thought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언어혁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쓰던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쓰던 말이 있으니까 19세기 와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자기가 낡았다고 생각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진화라는 말이 원래 이렇게 펼쳐내서 전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화라는 말이 원래 영어에서 이렇게 진화란 말이 진보란 말을 이미 원래 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다윈은 진화가 꼭 진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답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19세기 최고 천재 3명 중에 하나 아니야? 프로이드, 다윈, 칼막스 이 3명 중에 심리학, 사회학, 그 다음에 생물학. 진화가 꼭 진보인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진화 방향이 진보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쓰지 않았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 뒤에 후회로 생긴 사람 중에서 그 유명한 허버트 스펜서 우리 윤리 시간에 배웠죠? 안 배웠을까? 이 사람이 창안한 게 소셜 다윈이즘이죠. 이런 역 같은 사상, 소셜 다윈이즘. 사회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사회다원주의. 다윈주의라고 지네들이 생각하는 원래 주의가 붙으면 원래 만든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거 되게 웃겨요. 저는 기독교의 경우에도 예수의 원래 생각과 기독교의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입장은. 왜냐하면 바울하고 예수의 생각이 좀 달라. 내가 아무리 신약을 들여봐도 신약을 만든 사람은 결국 바울이야. 바울이 현재 기독교의 사상의 핵심인데 바울하고 예수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일단 바울은 이교도였죠. 뭐 그 얘기는 접어두고요. 다윈주의는 다윈의 원래 생각으로 변화해서 이걸 사회에 적용한 거야. 다윈주의의 핵심이 뭐죠? 적자생존 아니에요? 자연에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 속에서 강자가 이기고 약자는 도태되어
강자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자연은 흘러가고 이것이 진보이며 이렇게 하면 종 전체가 더 강해진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설명을 한 거지, 다윈주의를. 그럼 이걸 사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라는 건 어차피 약육강식이고 자연에 내버려 두면 자연이 들끼리 싸워서 이긴 놈이 이기는 거고 진 놈은 지는 거고 이긴 놈이 옳은 거고 진 놈은 못한 거고 진 놈은 뭐 찍소리 할 필요 없는 거고 이긴 놈은 이길만 하니 이긴 거고 그 놈이 이김으로 해서 사회 전체는 더 진보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오겠죠. 에, 한때 이게 19세기 말에 유럽 사상을 완전 휩쓸었어요. 왜 휩쓸었을까? 당시 유럽이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이 제국주의가 하면서도 지네들이 막 가서 원주민들 죽이고 막 뺏어오면서도 지가 뭔가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게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얘가 이런 이론을 딱 하는 거야. 사회 다윈주의적 견해를 볼 때. 적자생존은 너무나 자연 법칙이야. 이건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칙이야. 전혀 도덕적으로 꺼리낄 게 없지. 예,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었죠. 그래서 20세기 때 굉장히 풍미하다가 처음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풍미했어요. 20세기 중반 제1차, 2차 세계대를 거치면서 어떤 미친 새끼도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됐습니다. 자연이 시장, 자연이 사회에 내버려두면 강자가 이기는 게 좋은 것이고 말이야. 약자는 죽어도 당연한 거고 적자 생존해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소리는 더 이상 안 했는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한 10년 전부터 어제 거지 깡깽 같은 새끼들이 말이야. 지네가 뉴라이트니 무슨 개 지랄 뿅을 하면서 말이야.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무슨 시장에 맡겨놓으면 다 잘 된대. 이런 미친 새끼.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미친 새끼들이 없어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대. 수도 적자가 많아? 시장에 맡겨. 그러면 수도 문제 해결돼. 전기가스공사 적자가 많니? 시장에 맡겨라. 민영에 위탁해. 다 의료보험 적자 많니? 민영에 위탁해. 이런 미친 새끼들이 어딨어. 이건 세계 이런 놈들. 이 새끼들은 19세기 사회다인주의로 돌아가라는 올드라이트야, 올드라이트. 지뢰가 무슨 뉴라이트야, 개벽다구 같은 새끼들. 세상에 어디 노골적인 미국 공화당은 또 시장에 다 맡기라는 그런 족같은 소리는 안 해요. 말이 됩니까? 국가가 뭔가 개입하거나 시민단체가 부당한 거에 대해서 항의하면 이건 시장 교란 행위야. 사상이 의심스러워. 그럼 얘네들 사상이 의심스러워, 얘네들. 19세기 제국주의 사상 따르면서 지네가 무슨 신라이트. 아우, 나 정말. 그럼 그 새끼들 도대체 정체가 의심스러워요. 저 뭐 하는 놈들인지. 자, 갑자기 흥분했는데. 다윈주의 하다가 여기까지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50강을 하는 도중에 어휘 설명만 너무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 갈증이 있었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이야. 어휘 설명하느라고 막 50강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시간도 있겠다. 자, 형용사형은 에볼루셔널입니다. 저 뉴라이트 저는 거짓 깡깨 같은 새끼들 말이면 속으면 안 돼요. 저는 완전 개. 자, 됐고요. 됐습니다. 그만하고 막 흥분되네 막. 나는 저 자식들이 그냥 라이트 그럼 모르겠어. 뉴라이트. 말 갖고 장난치고 있어. 아닌 것 뻔히 아는데 말이야. 모르는 사람은 말이죠. 좀 최근에 못 듣던 얘기니까. 왜 못 들었냐면 아무도 이런 소리를 하는 미친놈이 없거든. 최근에도 못 듣던 소리니까 뉴인 줄 아는데 개벽다구입니다. 뉴는 무슨 150년 전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involve 나왔죠. involve. involve. 자, involve입니다. involve. 전 뉴라이트라는 놈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 근대화에 기여했다 그런 놈들 아니에요. 전 미친 새끼들 저거. 그래갖고 무슨 뉴라이트 교과서인가 만들었죠. 그래갖고 문제 되니까 또 그 부분만 지워갖고 또 내고 나 정말. 자, 여기 인입니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 뭐. 인은 뭐냐, 인? 아니지 뭐, 안. 그럼 이거 감는 거야. 안 해놓고 감아버려. 안 해놓고 말아버려. 이런 얘기지. 안 해놓고 말아버리면 뭡니까? 포함하는 거지. 자, 카페트 깔았어. 여기에 지금 못이 몇 개 떨어져 있어. 못 신경 쓰지 마. 그냥 감아버려. 너크 감아버려. 그건 뭐야? 포함한 거잖아. 인클루드. 쉽다. 그죠?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이 못을 좀 청소하고 감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감아버려. 이렇게 하면 뭔가 못에 대한 좀 부당한 대우 같죠? 그래서 이거 좀 나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나쁜 일에 괜히 포함된 거야. 내가 부정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게 넣고 말아버려. 얘기가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또는 수반되다, 수반하다, accompany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딱 느낌 오죠? 넣고 말아버려. 저기 명사역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involution. 마지막 강의니까 내가 막 흥분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involvement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말이죠. 중간에 한 단어를 더 외워야 돼. 하나가 빠졌는데요. 형용사 involved를 외워야 돼. 자, involved는 involve에서 온 과거 분사라면 포함된, 연루된, 관련된, 수반된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involved는 형용사로도 그냥 쓰여요. 분사처럼 생겼는데 분사의 뜻과 약간 거리가 있는 형용사 뜻으로 쓰이는 것을 분사적 형용사다. 이런 말 제가 쓴 적이 있죠. 좀 말이 어려우면 동사의 과거분사 뜻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약간 동떨어진 형용사 뜻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복잡한 뜻이 있어요. 복잡한. complex, complicated.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요 involved의 의미로 쓰는 요 pp의 의미를 쓰는 거에 명사형은 주로 involvement를 써. involution도 쓰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신경 쓸 필요 없어. 관련, 연루, 수반은 전부 involvement이야. 개입 뭐 이런 거. 복잡한의 명사형이 involution이야. 알겠죠? 어느 게 더 수능적일까? 이게 훨씬 수능에서 중요한 단어야. 이건 수능에서 덜 중요해. 왜? involved의 형용사 뜻 자체가 약간 어렵기 때문에 요건 더 어려워. 그래서 요거는 비수능 이렇게 써요. 되죠? 어법적인 얘기 잠깐 해볼게요. involved가 말이죠. 요런 의미로 쓰이죠. 그러면 후치 수식해요. 예를 들면 관련된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 그러면 연루된 사람들 이렇게 뒤에서 꾸며줘. 복잡한일 때는 앞에서 꾸며줍니다. 복잡한 문제. 아하, 수식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어법과 연결될 수도 있고 독해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어느 게 더 많이 나올까 수능에? 위에 게 훨씬 많이 나와. 따라서 어떤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주고 involved가 딱 붙어 있는데 왜 동사가 두 번 나오지?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이거 동사 아니야. 후치 수식어고 얘가 주어 얘가 동사야.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법이건 독해건 다 어그러지는 거지. 알겠죠? 다음 페이지. revolve 나왔습니다. revolve. 돌고 계속 돌아. 막 돌아. 막 돌아. 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죠. again이 있고 back이 있죠. revolve의 명사형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revolution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revolutionary. 그죠? 또는 동사형 revolutionize까지 있죠. revolutionize. 책에 다 있나? 다 있네요. 자, revolve는 뭐냐? 자, 다시. 자꾸 다시 돌아. 돌고 또 돌고 뭐 하는 거야? 회전하는 거지. 회전하다. 특히 천체 물리학에서는 지구의 태양 공전을 말합니다. 공전하다. 지구의 자전은 rotate라고 해요. rotate. 명사형은 rotation이죠. 이건 기억하세요. 사실은 rotation도 회전이고 revolve도 회전인데 천체학에서는 이건 공전, 이거는 자전인 거야. 그래서 지구 태양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면 공전, 이건 자전입니다. 백이야, 백. 구르는데 얘가 뒤집어서 굴러. 확. 뭐야? 뒤집히는 거지. 전복이거든, 전복. 사회체제를 전복하는 게 뭐야? 혁명이잖아, 혁명. 회전, 공전. 이해가죠? 이렇게 해서 혁명이라는 뜻이 생기게 되었고요. 동사일 때는 혁명하다는 뜻이 없어요, revolve는. revolve는 회전하다, 공전하다의 뜻이야. 거기 혁명하다 없죠? 혁명하다의 뜻이 없어요. 명사의 혁명의 뜻이 생긴다고. 뒤집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revolutionary와 revolutionize로 바뀔 때는 이 회전이나 공전이라는 의미는 하나도 없어. 전부 혁명의 의미로만 가. 혁명적인 변혁하다. 알겠죠? 혁명, 변혁은 요 세 쪽이고요. 회전, 공전은 요 쪽이에요. revolve, revolution, 회전, 공전. 혁명, 혁명적 변혁은 revolution, revolutionary, revolutionize. 알겠죠? 이렇게 해서 네모를 쳐서 요렇게 네모 쳐서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회전 쪽으로 붙는 단어 두 단어. 얘는 양쪽에 다 붙지? 변혁 쪽으로 붙는 단어 세 단어.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뒤집히는 거냐?
아니면 계속 도는 거냐. 이런 느낌에 따라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뜻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오늘 아주 재밌는 단어 볼브를 하면서 막 허버트 스펜서 막 약하다가 이거 그러니까 뉴라이트까지 갔습니다. 뉴라이트 아니라고요. 올디스트라이트. 예. 자, 다윈 was the first. 다윈은 첫 번째 사람이었다. 뭐라고 주장한 long necks, 긴 목이 진화한 건데 기린에게서 왜요? Enable the animals to eat the treetop leaves. 예, 그 동물로 하여금 treetop leaves를 먹도록 가능케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꾸 위에 있는 나무의 풀을 먹다 보니 기린이 목이 길어졌다. 뭐 다윈 책에 나오는 얘기인가 보죠. 근데 이거 황당한 이론이죠. 예. 다윈주의가 문제가 뭔가 하면 왜를 설명을 못해 사실은. 왜 그러면 기린만 나무의 잎사귀를 먹으려고 했는데 왜 걔네만 먹는데 그치? 딴 애는 왜 안 먹어 그렇죠? 이상하잖아. 그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동물은 왜 나무에 기어오르는데 얘는 왜 안 기어올라 그치?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진화론은 항상 사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한계죠. 지금 있는 종을 딱 놓고 너 1억 년 뒤에 이 종이 어떻게 진화될지 예측해봐. 예측을 못해요. 진화론은 예측이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사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생물학자한테. 2번, with the evolution of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의 발전과 함께. 자, evolution은 원래 전개라는 의미에서 progress, 진보란 의미, 예? 발전의 의미란 의미가 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19세기에 musical instrument came to be affordable. afford는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는 거죠. 악기를 돈 갖고 구할 수 있게 되었다. at large, 아주 일반적인 대중이 악기를 살 수 있게 되니까 음악이 대중화되겠죠. One of the forces, 힘 중에 하나, drive, 몰고 가는, evolution을 몰고 가는 힘 중에 하나는 constant competition, 부단한 경쟁인데 종 사이에 in the course of,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뭡니까? 이게 경쟁이죠. 경쟁의 과정에서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가 붙어있는 형용사 부사구죠. 경쟁의 과정에서 one species, 하나의 종이 얻습니다. 뭘 얻습니까? 일시적인 승리를 얻죠. 뭘 통해서? evolutionary innovation, 진화적인 혁신을 통해서. 한 종이 진화적 혁신을 통해서 잠시 승리를 거둬. 근데 그 승리는 일시적 승리에 불과하다고. 공룡이 이겼다고 해서 공룡이 영원히 이겼어? 졌잖아 결국. only to 부정사, 결과죠? 결국 뭐뭐가 할 뿐이다. 결국 overtaken, 다시 overtaken, 그죠? 잠식되는 거죠. 다시 잡히는 거죠. 누구한테? 카운터, 반혁신. 이 혁신에 반하는 새로운 혁신에 의해서 다시 점령되고 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적자생존의 무한 적자생존을 표현하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죠.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는 종의 기원이라는 이 진화론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진화하는 것 또는 적자생존하는 건 종이 아니라 유전자다라는 아주 멋진 이론을 발표했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Selfish Gene,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죠. 리처드 도킨, 이기적 유전자. 한번 대학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책 제목이 벌써 도발적이죠. 프로보케이션이죠. 이기적 유전자. 그럼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거야? 그럼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놈은 허버트 스펜서 일족이야. 건전한 생물학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리처드 도킨스도 결국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적자생존의 원동력 속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지. 생물학의 발전적 지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Reading comprehension, 독서 이해. 그러니까 reading comprehension은 뭘 포함하죠? 세상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죠. 너희들 항상 독해를 해보면 김찬이는 니들이 독해하는 것보다 훨씬 독해를 잘하지. 왜?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너희보다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도 그것이 연상하는 거, 그것이 겨냥하는 거, 그것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아는 배경을 내가 아니까 니들보다 독해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단어를 많이 외우면, 문장을 많이 보면, 양치기를 많이 하면 독해가 잘 될 줄 알지. 안 그래.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독해도 느는 거야. 신문기사를 같이 쫙 읽었어, 너희들하고. 단어가 똑같이 알고 있어. 그럼 너희들하고 나하고 아는 게 전혀 다르지. 신문기사 읽어보면 아마 그 느낌이 딱 올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봐, 수능 출제자 똑같은 생각하잖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다윈주의 얘기한 거야.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 단순한 스케치에 불과하지. 이야기라는 건 스케치야. With no involutional plot. 줄거리, 구성에 복잡성이 없대요. 또 어떤 사건에 아주 거대한 흥미거리도 없는 거. 이게 테일이죠. 뭐 꽃감 달라고 했는데 꽃감이 무서운가 보다 보는 거지. 뭐 사건이 복잡한 게 뭐가 있어. 그렇지? Picture Storybook, 그림책은 invitation,
to begin reading이다. It is a primary source of involvement. 어떤 개입, 그죠? 이 독서에 어떤 관련되는, 포함되는 그런 것의 주요한 원천이고요. Offering a way, 어떤 길을 제시하는데 young child가 책에 접근할 수 있는. Visualize, 시각화하는 거지? VIS 기억나죠? 눈에 보는 거, 시각화하는, 스토리를 시각화하는, 또 그 이야기를 자꾸 다시 방문할 수 있는. 자, 병렬관계 보이죠? 하나, 둘, and two. 세 개를 할 수 있는 그 앞에 for 목적격 의미상의 주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구. 보이죠? 지구는 태양 주변을 revolve, 공전한다. 회전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전체 개념으로 공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 Digital Revolution, 디지털 혁명은 의미하는 것은 Sooner or later, 조만간 students and adults are going to need an entirely new set of skills. 넘어가고요. How to get information,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Where to find it,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PMP 같은 게 생길지 10년 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PMP를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그야말로 정보를 얻는 방법,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죠. The fight ended in. 자, ended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죠. result in과 같죠. result in. fight는 혁명적 재구성, 혁명적 재구성으로 귀결되었다. 사회에. 그러니까 싸움, 분쟁이 있던 게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분쟁이 혁명으로. 그런 경우가 많죠. 1656년에 네덜란드 어스트로노머인 크리스천 호이겐스가 뭘 만들었죠? 최초의 펜줄럼, 펜드 기억나요? 같이 매달린다. 매달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진자 기억나시죠? 진자. 진자시계, 추로된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럼으로써 revolutionizing timekeeping, 시간을 재는 것을 완전히 변혁했다. 그렇죠? 이건 물리학 이론에 근거하죠. 진자는 빨리 움직이건 천천히 움직이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똑같죠. 이건 참 위대한 정말 발견이다, 발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른다, 굴린다, 볼브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네, 단어가 4개인데 뜻이 3개야. 좀 어근 외우기 싫죠. 저도 뭐 특별히 뭐 어근을 이거를 주지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어원을 터치해보고 우리가 외우는 방법으로 바로 접근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a word입니다. a word. 이 a word란 말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참 설명하기 어렵죠. a word. 이거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게 설명을 하려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앵글로색슨어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라틴어 하는 것도 귀찮은데 고 영어의 조상인 앵글로색슨어까지 나와야 된다는 건 좀 황당하죠. 어쨌건 간에 앵글로색슨어에 따르면 이 old, all이 되는 단어에 따르면 오랜 어떤 주의, 관찰, 어떤 심사숙고에 의해서 결정해낸다는 뜻입니다. 결정해내다. 요 앞부분이 아웃의 뜻이었다 그러고요. 요거는 좀 전에 나오죠? 신경 쓰다, 주의한다의 뜻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써서 결정을 해 나왔다 이런 뜻이래요. 할 게 뭐야? 이런 뜻에서 상을 주다라는 뜻이 생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려면 쉽게 줄 수는 없죠. 고심을 해서 줘야겠지. 고심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 상인 거는 알겠는데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외웁니까? 그냥 상을 주더라고 외우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긴 단어라는 거야. 그 밑에 reward 있죠, reward. 이 word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앵글로색슨의 guard와 같은 거예요. guard. 그래서 여기 protect가 보이죠? 보호하다 guard도 있죠. 이건 앵글로색슨에서 온 건데요. 앵글로색슨어에서는 이 guard 또는 guard하고 말이죠. word, 라틴어의 word가 같은 뜻을 갖고 있답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즉 reward는 regard하고 어원이 같은 거야. 같은 의미인 거야. 그럼 re가 뭡니까? 노란색으로 해야 되죠. 요건 백이잖아. 요건 지켜보는 거래. 그러면 굳이 한번 표현한다면 look back at이 되겠죠. 되돌아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얘도 그런 뜻이겠죠. 앵글로색슨어까지 추적할 수는 없지만 뭐 대충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요때 이 언어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regard는 백이 떨어진 거지. 그냥 바라본다만 남은 거지. 그래서 regard가 간주하다가 된 거지. 얘는 백이 도드라진 거야. 되돌려준다는 게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보답이 된 거지. 보답. recompense.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외울 게 아니고 그냥 award와 reward를 친구처럼 외워두면 되겠죠. award는 한 번 주는 거고 이거는 되돌려 주는 거고 그러면 되겠지 뭐. 한 번 주는 거는 상, 뭔가 저 사람부터 내가 상을 받았어. 이 상은 꼭 공식적 상이 아닐 수도 있어. 어떤 페이버를 받았어. 그거에 대해서 백 되돌려주는 상, 보답. 이렇게 외우면 되지 뭐. 알겠죠? 예. award와 reward를 쌍으로 해서 주는 상, 상 받았으니까 보답으로 주는 상, 즉 요게 백이라는 것만 기억해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실제로 외우는 데 있어서 이 word라는 단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 뜻은 요겁니다. 뭐뭐 방향으로. 여기 지금 straightforward하고요. occurred 두 개 나왔는데 그 외에도 backward라든가 forward라든가 또는 뭐 inward, outward 이런 식으로 word가 붙는 단어는 매우 많죠. 예, 이때 word가 전부 방향을 뜻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어근보다는 전미어적 관점에서 word가 방향이라는 건 꼭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straightforward는 뭡니까? 똑바르게 가는 방향이니까 똑바른 거지. 똑바르다는 게 물리적으로 똑바른 것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 너희들 영어로 커브볼을 던지다 그러죠. throw a curve 그러면 속이다라는 뜻이죠. 아, 씨발 직군 줄 알았는데 휘어지네? 이게 속이는 거 아니야. straightforward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야. 똑바로 가는 거. 그러니까 솔직한. 그렇죠? 그런 뜻도 되겠죠? 거기 나와 있죠? 솔직한, 똑바로. 알겠죠? 그 밑에 occurred 나왔죠? occurred. AWK도 말이죠. 이게 이거는 AWK는 고대 북유럽 언어래요. 북유럽 언어. 그것까지 우리가 할 게 뭐야? 고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쓰는 말 중에 AWK가 off away라는 뜻이었답니다. off away. 참 별게 다 나오네. 씨. occurred. 이거 W 박으면 안 돼요. occurred. awkward가 아니고 occurred입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리고 occurred 할 때 요때 요 AWK가 고대 스웨덴 노르웨이 말로 off away라는 뜻이었대. 알게 뭐야? 그러면 제대로 간 방향에서 이탈한 거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방향에서 이탈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는 짓이 서투르고 어색하다 할 때, 굼뜰 때 occurred라고 하죠. 뭐 이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투르다, 굼뜨다. 어떤 방향에서 이탈했다. 그런 의미에서 쓰인답니다. 자, 이건 무조건 외우면 되겠죠. straightforward는 이거와 함께 방향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W가 하나도 없어서 말이죠.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나 들어갔습니다. 보통의 어근책들은 W로 끝나요. 네, W가 아니고 V로 끝납니다. W를 하나 넣었으니까 맨 끝에 약간 좀 시시하네. 자, 마지막에 봅시다. Mr. Williams has been writing music for movies. 유명한 존 윌리엄스죠. 빰빰 빠부바빰 빰빠부바빰 빰빠부바빰 스타워즈의 유명한 다라디다디다디다라라 존 윌리엄스 아주 유명한 곡이죠. 70년대 만들었던 미스터 윌리엄스, 존 윌리엄스는 영화 음악을 만들어 왔는데요. 60년대부터. 아무튼 가장 유명한 것은 best known for his award-winning 상을 탄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휩쓸었죠. 스코어, 악보인데 영화 악보, 예를 들면 조스, 스타워즈, 신들러 리스트. 누구하고 친구인지 알겠죠?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동료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를 만들 때 항상 존 윌리엄스한테 음악을 맡기죠. 미야자키 하야오는 히사이시 조한테 맡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딱 내한테 딱 맞는 이 영화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고 있는 영화 감독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히사이시 조는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 뭐지?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그 유명한 그 영화 감독 동막골. 동막골. 그래. 아주 서정적인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클래식을 한 사람이거든요. 서정적인 음악을 만드는데 굉장히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죠. 히사이시조.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영화들이 있죠. 무슨 무슨 바람의 계곡 나오시카부터 해서 뭐 천공의 라퓨타 그다음에 뭐야 그 고향 뭐야 그런 거 있죠. 요새 나온 거 뭐야 요새 나온 게 오래 기억이 안 나네. 그런 것들. 월령공주. 최근에 나온 거 무슨 요새 영화들이 내가 감동이 적은가 봐. 그죠? 옛날 영화들은 다 기억나네. 옛날에 봤던 거. 요새 영화들이 감동이 확실히 적어. 하울의 움직이는 성. 미야자키 하야오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 영화. 정말 실망이야, 실망. 대실망. 늙으면 죽어야 돼, 막. 자, 죄송합니다.
좀 분발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은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프로모션 승진, 봉급 인상 이게 바로 승진이죠. 성공이죠. 성공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데요? 행복이래 행복. 주어가 앞에 있고 동사가 도치돼 있고 여기 지금 보호가 나와 있죠. 보호가 문장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이게 보호 도치죠.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란 일반적으로 승진 또는 봉급 인상인데 행복이다. 그 행복은 어떻게 발견될 수 있다? Doing work. work을 하면 어떤 work인데? One enjoys for its own sake. For its own sake. it가 여기서는 일이에요. 일 자체를 위해서 즐긴대. 일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일이 즐거운 거지. 단지 뭐가 아니고 그 일이 가져오는 보상이 아니라 일을 할 때 얼마를 벌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면 더럽게 재미없겠죠. 그거 더럽게 불행할 거야. 일이 그냥 재밌어야지. 그렇죠? 강의를 하든 저분이 촬영을 하든. 그렇죠? 자, 3번. She is passionate. 그녀는 열정적입니다. 뭐에 열정적이죠? What she does. 하는 일에 대해서. Courageous in the face of peril. In the face of 또 나왔네요. 뭐뭐의 직면에서. 위험의 직면에서. Courage. 용감하다. 여기 형용사가 됐죠? 정직하고 솔직하다. 아주 좋은 사람이네요. 마지막 4번 문장. 자, 이거 깨끗하게 지우고. 이거 목욕 제기를 해야 되죠. 마지막에 이제 피니시를 하려면. 자, Margot's firm presence next to him. 그 사람 바로 옆에 마고가 확고하게 붙어 있음으로 해서 논 스위머 그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절대 공포에 질리지 않게 되었다. 마고라는 사람이 확고한 이렇게 후견인 거죠. When every now and then, now and then과 비슷한 거예요. 가끔은 his, 요 논 스위머죠? his의 kicking, 발차기가 어색하거나 너무 시끄러우면 마고가 그보고 그만해! 이렇게 지시하곤 했답니다. 자, 맨 끝에 지면 상당히 재미없네. 자, 이것으로 말이죠. 우리가 패드 넘버 보캐버리 파트 1 50강의를 다 마쳤는데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으셨죠? 보통 어근을 통해서 암기하는 책들은 많습니다. 어근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어근을 갖고 단어를 설명하는. 근데 대개의 경우 이게 접사와 결합되지 않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어근만 갖고는 그 단어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없죠. 왜? 어떤 단어는 접두어가 더 도드라진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접두어하고 어근이 결합해야지 의미가 구성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접사를 결합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접사하고 결합해서 강의한다 하더라도 접사와 어근을 결합한 것만 갖고는 정태적 분석에 불과하죠. 즉 처음에 그 언어가 생겼을 때 그런 의미로 결합됐다는 거지. 그게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밟아왔는지. 즉 어근은 알지만 어원은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책들, 그런 식의 설명들이 주로 많이 있죠. 난무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근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어원적으로까지 접근하는 거, 이걸 목표로 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원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근에 또는 어근 플러스 접사로 정태적으로만 접근하니까 비역사적으로 접근하니까 궤변이 횡행하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가 생긴 게 아닌데 두드려 맞추는 거죠. 심지어 말이죠. 단어를 외우라고 뭐 frustrate 하면서 스트레이트 한번 풀어! 이러면서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정도니 어근과 접사를 연결시켜서 작문을 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용서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도 근거를 갖고 작문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근과 어원을 설명할 때 작문 또는 메이크업 스토리, 이야기를 꾸미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언어가 발전해왔던 그 역사적인 궤적을 따라서 어휘를 역사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어근과 접사를 교묘하게 결합시켜서 스토리를 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프러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파머프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제가 강의했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접사, 접두어와 반드시 결합해야 된다. 두 번째, 비역사적인 정태적 분석이 아니라 어원 분석이 돼야 된다. 세 번째, 그럼으로써 작문 또는 이야기 꾸미기가 아니라 진짜 그 단어의 본성에 맞는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원칙을 갖고 제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 모쪼록 말이죠. 여러분들의 어휘 학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제가 쪽지도 많이 받았는데 많은 경향각지의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특히 갓 선생님으로 데뷔하시는 분이라면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제가 조금 더 앞서서 공부한 것에 불과한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걸 좀 더 현장에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좀 더 쉽고
좀 더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50강의 긴 강의를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 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